일본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틈타서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그런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또 아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요 지난 13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유엔 개혁 그리고 안보리 개혁을 호소해 왔으나 이제 이 정권 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시다 총리는요 유엔 개혁이라든지 뭐 안보리 개혁 뭐 이런 단어를 쓰긴 했지만 속내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게다가요 또 이틀 후인 15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넣는 것을 포함한 개혁 유엔 개혁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서 그 속셈을 보다 좀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상임이사국 얘기를 하고 나오냐면 그 25일입니다. 지난달 25일 날 안보리 회의에서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 결의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제 뭐 즉 우크라이나를 옹호하고 그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부결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상임 그 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한 결의안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한 거니까 뭐이 유엔 시스템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안보리 이사국은 지금 5개 나라가 아닙니까? 예, 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입니다. 예, 네, 이 5개 나라가 마지막은 다 일치하여서 표를 던지지 않으면 음, 어떤 중요한 결의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역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6.25 때, 음, 6.25 때는 그러나 유엔군이 예, 변선되었습니다. 그 안보리를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이게 비난 결의안이 통과된 거죠. 예, 결과적으로 유엔군이 그때 소집되었는데 그러나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기권을 예, 했을까요? 그때 예, 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그 소련 자체가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스탈린이. 예, 예,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소련 탓이다. 그런 식으로 미국이 간주를 하면 유엔 결의가 없어도 충분히 소련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는 그 중화민국 그러니까 현재 대만이 아직 안보리 이사국이었어요. 상임이사국을 예, 그때 상임이사국이었어요. 당시에는 대만이 하고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현재 중국은 아니었거든요. 예, 네네.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제 안보리 이사국 쪽에서 그 유엔군 그것을 변성하여서 러시아군하고 싸울 수도 있었던 거죠. 예, 예, 물론 중국의 입장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예, 예, 그러나 러시아의 그 거부권 행사가 아주 강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5개 나라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계의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그러한 특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유엔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예, 네네. 그게 이제 한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또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의 목적은 예, 사실 그 독도 문제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안보리 이사국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1990년대였는데 이러한 그 일본이 유엔 그 안보리 이사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은 단시로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혹시 된다면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 아하. 이러한 반대 의견을 내놨거든요.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이면은 뭐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예. 싶으네요. 예. 그래도 일단 상임이사국이니까 의견은 쭉 낼 수가 있죠.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라는 것은 상임이사국 5개 플러스 나머지 15개 국가 정도가 2년마다 교대하면서 상임이사국 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상임이사국이 되면 그렇게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계속 이사국으로 예, 남아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여서 실패를 합니다. 예. 일본이. 그 이후 쭉 일본은 그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예. 한산 노력을 해왔고요. 그렇겠죠. 노력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그 잔머리를 굴렸어요. 공작을 벌였겠죠. 예,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예. 네. 뭐 일본의 꿈은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상임이사국 중에 5개국 중 이제 한 사람, 이제 한 개 나라가 이게 가령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를 하면 어쨌든 간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연 예.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도 예. 일본이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일본이 그 상임이사국이 되는 곳에 동의한다. 네, 그러나 그것을 쭉 보면 아니거든요. 아하. 예. 네, 미국이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그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 군사력이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은 유엔군을 만들 때 예. 핵심적인 5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는 그 군대가 없지 않느냐. 일본은 뭐 군대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위대가 또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나 막강한 또 자위대는- 상당한 군사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위대는 예. 그 정확한 군대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일본은 그런 미국 쪽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고 하면 예.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아하. 자위대를 군대로 오히려, 바꿔야 된다. 오히려 그것도 구실로 만들려고 네네. 하는군요. 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쨌든 군사력은 갖고 있지만 자위대이고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설사- 포기해라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그 5개 안보리 이사국의 전체 생각은 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의 특권이잖아요. 예. 이것을 또 확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손내입니다.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고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1990년대는 일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브라질, 독일 예. 그런 나라들하고 함께 운동을 벌였어요.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하자. 예. 네, 그건 일본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브라질이나 독일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때 브라질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죠. 아하. 네, 가령 뭐 아르헨티나 라든가 이런 그런 나라들이, 나라가 예. 반대하기 시작했고 독일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러시아가 반대했어요. 상당히 강하게. 예.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하는 거죠. 우리도 반대를 했고 일본에 대해서. 아까 또 인도도 예, 인도도 그랬어요. 그때 인도의 인도도 함께. 주변이면 예, 파키스탄이 그랬어요. 예, 그렇죠. 또 예, 앙숙이죠. 파키스탄이 그 인도에 대해서 예. 다 반대해가지고 일본이 복병을 그때 맞았어요. 복병. 예,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고 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적들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가 아하. 예. 거기 이 아르헨티나라든가 아하.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복병이군요. 그게 그 일본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단시 좌절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다시 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일본이 다시 그 이야기를 좀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군요. 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이 그 유엔에는 그 분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게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예. 미국 다음 정도, 중국이 요새 더 많이 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일본도 옛날부터 미국 다음이라는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미국은 그 19% 정도 내고 있고요. 예. 일본도 10% 정도. 와, 10%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목소리를 좀 높이는 거죠. 네. 예, 그 말씀 나눈 사이에 이지원님께서 슈퍼챗 5,000원을 쏴주셨습니다. 예, 박찬표님께서요 호사카 유지 TV에서 국내 유일무이 일본 전문 시사 프로 화이팅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성장님께서는요 뭘 믿고 전범국을 상임이사국으로 할까요? 다시 세계를 포화 속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엔을 만들었을 때 헌법이죠. 예. 네, 거기에는 그 일본이 지금도 적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일본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이 유엔을 만들었다라는 아하. 조문이 제 53조인가 4조에 있거든요. 네, 그것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엔의 이 상임이사국들을 보면 다 전승국들 아닙니까? 예, 2차 그렇죠. 대전에서. 네. 근데 거기에 일본이나 독일을 집어넣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새로운 유엔 같은 국제 기구가 다시 새롭게 출범된다고 하면 그거는 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하. 말하자면 제3차 세계 대전이라든가 그게 끝나야 혹은 끝날 무렵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해서 예. 이게 만들어지는 게 새로운 그러한 국제 기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차 세계 대전이 끝나서 그 국제 연맹이 그렇죠.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흐지부지 돼 가지고 결국은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예. 이번에 푸틴이 혹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제3자 세계 대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개편이 되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국제 기구가 출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기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유엔을 폐지하고 다른 국제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 꿈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럴 때요, 그 일본이 무슨 그 얼척없는 그런 일을 벌이면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통쾌한 욕을 날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누군데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맞아. 북한인데 예, 지금 이제 북한에
통일신보라는 신문이 어젠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비롯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추악한 전범국이며 후한무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이런 인간 오물들이 정치 대국, 군사 대국 흉내를 내며 상임 이사국이 돼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며 난쟁이가 거인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해괴하기 그지없는 짓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북한 사람들도 말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예. 뭐라 할까 적절하다고 할까 예. 재미있다고 할까 잘 만드네요. 제가 어떻게 좀 그 뭐라고 할까 그 북한 사투리를 좀 이렇게 잘 흉내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혹시 가능하지 아이, 않으신지? 못하죠. 예. 네. 지난주에 월드 발음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예. 그 성장님께서 인간 오물들 표현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박찬표님도 인간 오물 크크크크 이렇게 하셨습니다.